단기 매매 아직도 감으로 하나요? 몽당 연필의 강의로 확률과 데이터로 매매하는 자신을 만나보세요. 우상향 고고가 알려주는 직장인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탑다운 단기 매매의 정석, 시장을 읽고 흐름을 연결해 실전에서 바로 쓰는 단기 매매법, 78.88%의 고득점 타율, 1월 25일 단 하루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입니다. 이번 주는 주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EPS와 이 퍼가 있는데요. EPS는 이 주당 순이익을 말하죠. 기업이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 순수한 돈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한 주당 얼마나 벌어들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요소죠. 그리고 또 하나 PER이 있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시장이 부여하는 프리미엄, 이 시장의 기대와 이 투자 심리가 녹아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유로 현대차의 주가가 올렸는지, 만년 이 박스권에서 못 벗어난 이 현대차가 갑자기 왜 부각을 받고 있는지, 이게 단순한 테마인지 아니면 변화의 시작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 공식을 보자면요. 이 주가는 EPS와 PER, 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개선되면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이 시장이 갖는 기대감이 더 높으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이 같이 좋아지는 거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좀 배로 생겼고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대차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 현대차는 차를 많이 팔아야만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차에 눌려져 있던 가장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자동차들의 사업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런 시장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익을 내는 부분에서도 체질 개선이 되고 있었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도 높게 평가돼서 최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이 현대차의 EPS는 역대급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네시스 출범 10년 만에 150만 대 돌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네시스 등의 이 고부가 가치 차량이랑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급증하면서 이익률이 개선되었다는 얘기인데요. 1,500만원짜리 소형차 10대를 파는 것보다 8천만원짜리 제네시스 2대를 파는 것이 이익률이 훨씬 높다고 하니까 제네시스 브랜드와 SUV 비중을 좀 60% 이상 늘리면서 이 매출 증가 대비 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차 수요가 주춤할 때 마진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급증되었고, 여기 리포트 나오듯이 하이브리드 2.0 시대가 도래됐다는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EPS가 상승하면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올라갑니다. 25년도 이 상반기에 이 관세 이슈 등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렸을 때도 이 견고한 EPS 덕분에 주가는 빠르게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PER이 하나 더 있죠. 오랫동안 이 PER 4배에서 5배 수준의 만년 저평가 종목이었으나 최근에는 이 주주 환원 정책도 있었고요. 여기 리포트에서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AI 기반으로 이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이 체질 개선이 인정받으면서 이 배수가 6에서 8배 수준으로 다시 재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 26년 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미국 관세 우려 해소가 있었고요. 여기 엔비디아와의 협업설 등 이 미래 성장이 엄청 부각되고 있는 중이고, 또 게다가 현대차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이 로봇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도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적 구조가 아니라 실적도 탄탄하게 성장하고
이 가치도 재평가되어서 주가를 이루는 이 두 가지 이 요소가 상승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상승 사이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다시 신고가 차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돈을 잘 벌고 이 평가가 좋아지는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적극 반영되는 구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현대차를 이 사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업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평가할 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잠시 지나가는 테마인지 주가를 탄탄히 끌어올릴 이 제대로 된 모멘텀이 작동하는지도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이런 스토리를 위해서 또 다른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해안을 갖는 게 그런 해안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보면 현대차 그룹주는 이 돈을 잘 버는 구간, 그다음에 평가도 좋아지는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작동되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에서도 현대차 그룹주 관련된 종목들 좀 몇 개 보고요. 다른 신고가 종목들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수 차트를 먼저 보면요, 이 코스피입니다. 오늘 이 마감이 최고 4,797포인트, 거의 4,800포인트를 지금 바라보면서 끝났는데요. 1월 이후에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4,250포인트, 4,500포인트, 그 다음에 이번 4,800포인트,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차트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좀 수익이 났으니까 좀 팔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런 자세보다는 아직 오지도 않은 조정을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런 추세에 잘 가고 있으니까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매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스피 5,000포인트에 대한 이런 영상을 좀 보내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5,000포인트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보였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5,000포인트를 얘기했다가 5,200포인트로 또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도 좀 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태면 그냥 같이 즐기거나 아니면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살짝 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계속 신고가에는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때 좀 편중되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너무 편중된 업종들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종목 선정이나 업종 선택을 좀 잘 하셔야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갈 때 같이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업종을 좀 보자면요, 12월부터는 반도체나 로봇이나 스페이스X 관련된 이 우주항공 업체들이 좀 강했고, 1월부터는 CES로 현대차의 이 자동차 업종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신고가 돌파하면서 되게 강해진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도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좀 쉬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이렇게 좀 차트를 다시 만들고 또 돌파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주는 좀 계속 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도 이렇게 방산업체 위주로 지금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파하면서 지금 며칠 만에 좀 꽤 강한 모습을 만들었고요. 로봇도 보면 좀 쉬다가 오늘 다시 재부각되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도 업종들이 좀 돌아가면서 계속 부각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덜 간 게 지금 전력기기로 보이는데요. 효성중공업도 지금 거의 다시 돌파하기 전 차트로 만들어 놨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LX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고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가 다시 부각을 받으면 돌파할 가능성이 꽤 많이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선 쪽도 보자고 했었는데 얘네들도 지금 차트 만들면서 계속 신고가 돌파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는 모습 좀 보이시죠? 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됐고, 나머지가 이 원전입니다. 근데 원전 라인은 이 대장주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차트를 만들고 있지만 지금 가장 강한 거는 현대건설로 보이고요. 얘도 며칠 전에 이렇게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하면서 강해졌고 지금 연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뭐 한국전력도 좀 생각보다 강하고 한전기술이나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히 보이는 거는 기판 라인인데요. 코리아 서킷가 계속 신고가 라인에 있었고 오늘 돌파하면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대덕전자도 이렇게 다시 반등하면서 차트 만들고 있고, 대장주로 여겨지는 삼성전기는 되게 무거운 종목이라 이렇게 강하진 않지만 계속 이 신고가 라인에서 계속 머물면서 돌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얘기한 이 주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주가를 이루는 요소는 EPS와 PER이 있었습니다. EPS는 얼마나 돈을 잘 버냐의 문제였고요. PER은 이 시장에서 주는 가치가 얼마나 좋냐, 얼마나 많냐의 문제였습니다. 현대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현대차 그룹주나 관련주가 없다고 하시면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면서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주도주가 될 만한 업종과 종목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